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가 있는 이곳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오후 6시 42분입니다. 서울은 6월 17일 새벽 시간이 되겠습니다. 홍콩 사태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의 독재 강화에도 큰 타격을 주고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도 중국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이것이 한국에서 이른바 남북 연방제 통일을 원하고 있는 문재인 세력에 대해서도 상당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넓게 보면은 홍콩, 대만, 한국, 일본, 이 아시아의 자유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격려와 용기와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연일 100만 명, 오늘은 2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결국은 거리에서 중요한 정책이 결정됩니다. 거리와 광장을 버리면은 힘을 잃게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국회의사당에나 있고 실내에서 그리고 종이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의 우파 세력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리를 탈환해야 됩니다. 광장을 탈환해야 됩니다. 이것이 홍콩 시민들의 승리의 기본 힘이 되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시진핑의 조종을 받는 사람인데, 어제 현지 시각입니다. 성명을 내고 범죄자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겠다. 언제 재개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홍콩 사회에 커다란 모순과 분쟁이 나타나게 하고 많은 시민을 실망시키고 가슴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 지난 2주간 많은 시민이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는 시민들의 시위가 홍콩에 관한 관심과 뜨거운 애정에서 나온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어 줄곧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홍콩이 문명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 다원적 사회로서 줄곧 상호 존중, 화의, 부동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입법 활동을 재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사실상 백지 항복했다. 이런 내용이죠.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중국 등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다가 홍콩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 법으로서 잡아서 중국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홍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지금 홍콩과 중국은 일국 양제입니다. 일국. 나라는 하나인데 제도가 다릅니다. 홍콩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고, 저기 시진핑의 중국 본토는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제도가 다른데도 나라가 하나인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결국은 시진핑이가 허수아비 꼭두가시들을 내세워가지고 홍콩의 자유를, 언론 자유를, 비판의 자유를 단속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홍콩 시민들이 여러 차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이 아닙니다. 한번 해본 사람들입니다. 이 홍콩 사람들이. 이번에는 700만 중에서 오늘은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집회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오늘은 뭘 요구하느냐. 물러나라는 겁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관 물러나라. 그동안 우리를 보고 라이어트, 폭동이라고 했지 않느냐. 취소하라. 그동안 잡아넣었던 사람 다 풀어주라. 이런 식으로 더 목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이가 어디까지 물러날지 아주 주목됩니다. 오늘은 또 검은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했답니다. 민주시위의 상징인 우산을 펼쳐 들고, 그리고 시민들의 손에는 흰 꽃 한 송이씩 들렸다고 합니다. 전날 송환법 반대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시민 량링제를 추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레미제라블 2012년 무렵에 개봉된 거죠. 레미제라블의 주제가를 이 데모송으로 부르면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시위 주모자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과 중국이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이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대만의 태도입니다. 대만은 이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대만 외무성의 공식 성명을 통해서 시위를 지지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시위가 일어나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 평양 시민들 지지한다고 할까요? 대만은 여러 가지로 국력이나 모든 점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자유의 문제가 걸렸을 때 이렇게 용감하게 홍콩의 자유 시위를 지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했었어야 돼요. 우리 정부가 자유진영의 결속을 다지는 측면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었어야 합니다. 자, 이게 한국에 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아무리 대중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법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중의 의사가 거리에서 직접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광장에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홍콩 시위를 보면은 거의 전부 다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역시 시위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한국에서 태극기 시위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국의 보수 세력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은 홍콩과 같은 이런 대규모 시위는 조직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고립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을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자유투사가 되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그때 앞장섰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서북청년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쓴맛을 보고 내려온 사람들. 서북청년단이 그때 없었으면은 이승만의 지도력만으로는 건국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광화문 집회를 해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주최하는 집회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기존 태극기 집회에서는 역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20대 학생층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크나큰 숙제가 아직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홍콩 시민들이 나온 것은 나도 이렇게 당할지 모르겠다. 나도 시진핑 욕하다가는 나도 붙잡혀가지고 저 북경으로 보내서 감옥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하는 실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실감이 주어진다면 거리로 나올까요?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죠.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 연방제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6.15 선언에도 연방제, 14선언에도 연방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 방식의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 국가연합 연방제 이것도 헌법이 위반됩니다. 헌법에 위반된 걸 하려니까 개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일단 개헌 저지선을 야당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작년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 때 개헌선 3분의 2 의석을 만약 확보한다면 좌파 연합 세력이 이걸 또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과 홍콩과 같은 일국 양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무슨 연방국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죠. 일국 일제가 돼야 통일이 됩니다. 즉 나라가
정치 제도가 하나라야 됩니다. 반은 사회주의 독재를 하고 반은 자유민주주의 하는 것은 노예와 자유민이 통일되었다고 하자고 하는 이런 사기극이죠. 이 사기극은 뭐냐? 이걸 통해서 남북한 좌익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계속 집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은 북한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남한의 추종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결합시켜서 대한민국 5천만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억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홍콩 사태에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홍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홍콩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이 홍콩이 되면은 누구한테 충성을 합니까? 대한민국이 홍콩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홍콩이 되는 사태를 미리 막아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은 결국은 개인의 자유에 귀착이 됩니다. 연방제든 뭐든 결국은 개인이 생명, 재산,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생명, 재산을 지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연방제는 안 되죠. 연방제가 되어버리면은 남한의 좌파 정권이 예컨대 문재인 정권 같으면은 김정은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나는 남쪽 대통령입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주권을 북한한테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런 노림수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는 한국인이 지금부터 홍콩 시민들처럼 거리로 나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위도 해봐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라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나 태극기 집회 때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이게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야 힘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된다. 다만 한국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조직된 게 좌파 세력이 조직되어 있죠. 민노총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파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긴 있죠. 우파는 국군이 우파 아닙니까? 국군, 경찰, 공무원 집단이 이게 우파여야 합니다. 왜냐? 우파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거든요. 우파가 헌법 지키자고 하고 헌법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군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성실한 시민들은 다 한편에 돼야 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좌파 정권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구심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공무원 집단이 정신만 차리면은 헌법에 충성하고 문재인 정권의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했더라면은 한국이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헌법 7조를 모조리 어기고 헌법 7조가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방패까지 다 벗어던지고 지금 촛불 좌익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직권 남용 등등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거리에서 승부를 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잘 조직된 우파가 현재로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특히 개신교가 언제 위기감을 느꼈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적화 통일로 가서 신앙의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6.25 때 체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각성에 이를 때 기독교가 거리로 나오면은 젊은 신도들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좌파와 맞설 수 있는 젊은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광훈 한기총 개신교의 중심 조직인 한기총 대표 목사가 지금 문재인 하야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신교의 앞으로의 행동이 주목됩니다. 요약하면은 홍콩의 대시위가 결국 현재로는 일단 승리로 갔습니다. 즉
시진핑의 꼭두각시가 추진하던 범죄자 인도 조약, 인도 법을 좌절시키는데 성공했고, 넓게 보면 시진핑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시진핑도 중국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중국을 벗어나면 홍콩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계 앞에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술과 금융을 무기로 삼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요새 속수무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자유민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좌파 정권의 바로에 짓눌려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은 북한, 중국이 약세로 돌아서면은 결국 문재인 정권도 약화될 것이고 우리 한국의 자유민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각성시켜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부류가 세 부류라고 합니다. 첫째는 젊은 사람, 둘째는 바보, 셋째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어떻게 자유투쟁의 대열에 합류시킬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데 하나 다행인 것은 요새 20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이 30대, 40대보다 훨씬 강합니다. 50대, 60대와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감사합니다.